자, 계속 할게요. 여러 가지 이제 카테고리별로 어떻게 적용했는지만 쭉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쭉 따라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다음 주에. 편하게 들으시라고, 오늘은. 그냥, 이런 게 제일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구나, 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고요. 마음 편안하게 등 딱 뒤로 기대고, 그렇게 들으셔도 됩니다.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이루고 내면은 혼나겠죠? 여러분들한테? 안 낼게요. 자, 고객관계 관리 서비스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관광 산업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광공사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다양한 관광 상품을 이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지 추천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BC카드 회사하고 한국관광공사, 당연히 관광공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중국 사람들한테 어떤 식의 어플을 제공해 주는 게 좋은지 이제 그런 거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각각의 영역별로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영역별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 지역,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어떤 제품 또는 어떤 식당을 많이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용카드 분석을 해주게 되면.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걸 딱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어느 쪽에 뭐 어떤 걸 특화시켜야 되겠다라든가, 그 다음에 이걸 뭐 홍보 자료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그죠? 그래서 뭐 중국인이 많이 찾는 탑 베스트 뭐 식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런 어플을 개발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신용카드 회사랑 연결해서 분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분석이 다 됩니다. 그래서 소비 트렌드 이제 분석하는 것도 그러니까 분석을 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또 다른 내용으로 해서 우리 한국 소비 트렌드를 분석한 게 있어요. 그래서 BC카드에서 소셜 미디어를 분석을 해서 텍스트 마이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트렌드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키워드를 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소비 이후에, 그러니까 퇴근 이후에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많이 사고 싶어 하느냐라는 거를 우리가 뭐 SNS 분석이랑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소비 이후에 제일 높은 게 이제 불금 칼퇴 이런 게 있네요. 불금 칼퇴 하면은 뭐 금요일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장 보러 가다라는 것도 있고, 술 한잔 뭐 이런 식으로 학원에 공부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분석이 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소비자 패턴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요즘은 카드를 이용해서 카드 사용하는데 어떤 식의 소비 패턴을 많이 쓰고 있는지를 이렇게 분석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객 세분화해서 여기 보면 나오죠. 이제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 누가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제품을 이제 만드는 전략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LG 생활건강에서 나온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플로도 이제 돼 있습니다. 제 휴대폰에도 지금 깔려 있거든요. 깔려 있는데, 처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제가 깔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메이크업 평가 인공지능입니다. 이게 이제 LG 생활건강에서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기 사진을 찍으면요, 점수가 나와요. 무슨 점수냐면은 여러분들 화장한 점수.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찍으면 오늘 메이크업 점수가 나오고요. 이 메이크업 점수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완하면 좋은지에 대한 상품 소개부터 해서 이런 것도 나가고요. 종류도 있습니다. 여기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자기가 오늘은 스모키 화장을 했다. 그러면 스모키 화장 패턴으로 체크하면 점수가 스모키 화장에 맞춰서 나오고요. 내추럴 페이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나올 수가 있고요. 자, 한번 해보고 싶으면 일단 쉬는 시간에 저한테 오세요. 제가 점수 알려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 화장 점수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주요 화장품 회사들도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그 이미지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딥러닝에서 설명해줬던 뭐 CNN이라든가 그런 이제 그 툴들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인공지능하고 연계를 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를 개발했을 때 사진이 몇만 장인가 아마 들어갔답니다. 그 몇만 장 사진을 다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점수화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메이크업 이미지 데이터 뭐 여러 가지 그 점수 데이터 이런 것들을 해서요.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CNN 모델을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이용해서 하고 페이스 플러스 뭐 보시면 뭐 이런 인공지능 패턴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죠?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보면 사진 찍으면 사진 이렇게 자동으로 체크해주는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어플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이거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제공해주는 시스템들도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해주면은 이렇게 자기 점수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어플 개발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또 많이 나오는 게 채팅이죠. 채팅 상담을 많이 하는데 자동화 채팅 상담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웬만한 회사들이나 이런 데 보면 요즘은 전부 다 챗봇을 쓰고 있죠. 그죠? 고객 상담, 사람이 대화하는 게 아니고 챗봇을 통해서 이제 치면 챗봇이 자동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다 인공지능화 돼 있습니다. 그죠? 요즘 뭐 카톡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챗봇이라고 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와이즈넛이라는 곳에서 이제 전화 상담 온 거를 어떻게 채팅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요거 좀 옛날 자료라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언어 분석을 해가지고 다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뭐 웬만한 기업들이 다 응용을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오면 그거를 분석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먼저 이제 사람의 목소리를 그거를 텍스트로 변환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다시 또 인공지능화 시켜서 그걸 인지하는 식으로 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나오죠. 요즘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요즘은 많이 일상화돼서 이제는 챗봇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